안녕하세요.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물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 점순이네 동물기입니다. 장마가 시작하려 해서 끈적끈적하고 무더운 7월을 맞은 오늘의 주제는 라쿤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들입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클릭해주시면 다가올 열대야에도 잘 주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라쿤은 지능이 뛰어난 친구들이며 종의 생존에 직접적인 위협을 받은 적이 없어서 북미 대부분의 지역에서 번성 중입니다. 귀여운 외모 때문에 보고 있으면 눈호강을 하는 것 같지만 해수로 분류하는 동네도 있고 위험한 질병을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영리한 라쿤에 대해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흥미로운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귀여운 외모와 달리 라쿤은 사실 야생의 엄청난 기회주의자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라쿤은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다 먹는 대표적인 잡식성 동물이에요. 그냥 잡식이 아니라 내 눈앞에 보이고 먹기 편한 건 일단 다 먹고 보는 엄청난 생존력을 자랑합니다. 그들의 식탁에 오르는 메뉴만 해도 어마어마하답니다. 견과류, 딸기 같은 과일, 도토리는 기본이고 메뚜기, 개구리, 물고기, 쥐, 곤충에다가 심지어 땅에 사는 새와 그 알까지 눈에 띄는 대로 해치우죠. 그리고 새 모이통까지 능숙하게 기어 올라가서 새들의 소중한 양식을 털어먹기도 합니다. 혹시 라쿤이 물에 먹이를 열심히 씻어먹는 모습 본 적 있으신가요? 라쿤의 라틴어 학명인 프로키온 로토르에서 로토르는 실제로 빨래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주변에 물이 없더라도 라쿤은 마치 물이 있는 것처럼 앞발을 마구 움직이며 음식을 들었다 놨다 하는 행동을 반복하곤 하죠. 하지만 연구자들에 따르면 이게 위생관념 때문에 하는 행동은 아니라고 합니다. 야생동물 학자들은 라쿤의 앞발가락에 아주 민감한 신경이 몰려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라쿤이 물속에서 먹이를 찾을 때 앞발을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엄청난 양의 감각 정보를 수집하는 건데요. 실제로 캐나다 노바스코샤에서 136마리의 라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앞발의 피부가 물에 젖었을 때 이 촉각신경들이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물에 음식을 씻는 게 아니라 손끝의 감각을 깨워 음식을 더 잘 느끼려고 하는 행동이었던 거죠. 게다가 주변에 물이 없을 때도 이런 행동을 하는 건 음식을 더 꽉 붙잡고 입으로 안전하게 가져가기 위한 일종의 행동 패턴이라고 하네요. 먹는 것만 가리지 않는 게 아닙니다. 라쿤은 사는 곳도 절대 가리지 않거든요. 세계자연보전연맹에 따르면 라쿤은 거대한 로키 산맥 일부와 삭막한 사막 지역을 제외하면 미국 대륙 전역에 퍼져 살고 있다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캐나다와 중남미까지 사실상 북미 대륙 전체가 라쿤의 홈그라운드죠. 라쿤의 조건은 딱 하나, 근처에 물이 있을 것. 이것만 충족되면 어디든 집으로 삼습니다. 자연에서는 땅굴을 파거나 속이 텅 빈 나무 속, 바위 틈새 같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데요. 진짜 문제는 이 친구들이 도심으로 내려왔을 때입니다. 라쿤은 인간의 건축물을 아주 훌륭한 고급 빌라로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의 집 지붕을 타고 올라가 따뜻한 다락방, 굴뚝, 아니면 바닥 아래 좁은 공간까지 당당하게 침범해 제 집처럼 보금자리를 꾸려버린답니다. 라쿤의 얼굴을 생각해보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눈가를 까맣게 덮고 있는 마치 강도공명 같은 검은 마스크일 텐데요. 대체 이 귀여운 친구들은 왜 이런 독특한 무늬를 얼굴에 새기고 태어난 걸까요? 그동안 학계에서는 여러 가지 추측들이 돌았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어두운 밤에 시력을 더 좋게 만들려고 그런 거다라고 했고, 또 어떤 연구원들은 포식자들에게 눈을 들키지 않으려고 위장막을 친 거다라는 그럴듯한 가설을 세우기도 했죠. 하지만 최근 생물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이 마스크의 진짜 정체는 바로 천연 눈부심 방지 장치였습니다. 야구 선수들이 경기를 할 때 빛에 눈이 부시지 않도록 눈 밑에 아이 패치를 붙이는 것 본 적 있으시죠? 라쿤의 검은 털이 딱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햇빛이 반사되어 눈이 부시는 걸 이 검은 마스크가 싹 흡수해주는 덕분에 라쿤은 한낮에도 시야를 확보하고 어두운 밤에도 더 선명하게 세상을 볼 수 있는 거였죠. 여러분은
라쿤이 얼마나 똑똑한지 아시나요? 일부 학자들은 라쿤의 인지 능력이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와 비슷하거나 어쩌면 그 이상일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냥 영리한 수준이 아니라 진짜 천재에 가깝다는 거예요. 이걸 증명한 아주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연구원들이 라쿤들을 대상으로 일종의 지능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기나긴 투명 실린더 안에 물을 채우고 그 위에 맛있는 마시멜로를 띄워두었습니다. 당연히 입이나 손이 닿지 않는 깊은 곳이었죠. 그 다음 연구원들이 실린더 안에 돌멩이를 퐁당퐁당 던져서 물높이를 높인 뒤 마시멜로를 꺼내는 시범을 보여줬습니다. 이솝 오화인 까마귀와 항아리 이야기를 실사판으로 보여준 거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두 마리의 라쿤이 이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직접 돌을 던져 마시멜로를 쟁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주인공은 세 번째 라쿤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돌을 던지는 게 귀찮았는지 훨씬 더 천재적이고 기발한 방법을 찾아냈는데요. 그냥 실린더 통을 통째로 냅다 잡아뜨려버린 겁니다. 굳이 귀찮게 돌을 채울 필요 없이 통을 넘어뜨려서 마시멜로만 쏙 빼먹은 거죠. 이 모습을 본 연구원들은 탄성을 지르며 라쿤은 문제 해결에 있어 상상 이상으로 혁신적인 동물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라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유독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손을 쏙 빼닮은 저 귀여운 앞발이에요. 사실 라쿤은 앞발과 뒷발에 각각 5개씩 총 20개의 발가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앞발의 재주는 정말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대단합니다. 단순히 길쭉하게 생겨서 사람 손처럼 보이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고 물건을 다루는 능력도 인간의 손과 거의 똑같거든요. 이 길고 유연한 발가락 덕분에 라쿤은 음식을 꽉 붙잡고 요리조리 돌려가며 먹는 건 기본이고요. 인간들이 꽁꽁 잠가둔 문고리는 물론이고 온갖 잠금 장치, 병뚜껑, 상자, 그리고 캔 음료까지 아주 가뿐하게 열어젖힙니다. 인간 세상의 쓰레기통을 당당하게 털고 다니는 라쿤을 보면 왠지 엄청나게 오지랖 넓은 동물 같아 보이는데요. 사실 라쿤은 혼자만의 시간을 사랑하는 지독한 자발적 아웃사이더이자 고독한 솔로들입니다. 철저한 야행성 동물인 라쿤은 낮에는 거의 밖으로 나오지 않아요. 제 집 주변을 좀처럼 벗어나지 않는 엄청난 집돌이 집순이이기도 한데 오직 먹고 마실 게 필요할 때만 최소한의 거리로 슬쩍 외출을 감행하곤 하죠. 어쩌다 길에서 보이는 라쿤 무리는 10중 8구 라쿤 자매들의 친목 도모 현장입니다. 가끔 암컷 라쿤들끼리 모여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이 친목 모임도 번식기가 찾아오고 본격적인 육아가 시작되면 쿨하게 찢어집니다. 수컷 라쿤은 암컷과 교배하기 전까지만 딱 한 달 정도 같이 살다가 새끼가 태어나면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버립니다. 결국 육아는 온전히 암컷 라쿤의 몫이 됩니다. 암컷 라쿤은 킷이라고 불리는 이 눈부시게 귀여운 새끼 라쿤들을 약 1년 동안 지극정성으로 돌보며 독립할 때까지 함께 지냅니다. 인간들이 도시를 개발하고 건물을 세우면 보통 야생동물들은 살 곳을 잃고 사라지기 마련이죠. 하지만 우리의 라쿤은 다릅니다. 이 대단한 친구들은 오히려 인간들과 나란히 살아가는 법을 너무나도 완벽하게 터득해버렸거든요. 세계자연보전연맹에 따르면 북미 라쿤은 멸종위기와는 거리가 아주 먼 관심대상 등급입니다. 심지어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적으로 개체수가 계속해서 쭉쭉 늘어나는 중이죠. 그렇다고 라쿤의 삶이 늘 꽃길인 것만은 아닙니다. 인간 세상에 너무 깊숙이 들어온 탓에 그만큼 위험천만한 일들도 많이 겪는데요. 털가죽이나 스포츠 사냥 때문에 사냥꾼들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물가나 도심 근처 도로에서는 로드킬의 가장 단골 희생양이 되기도 하죠. 게다가 농작물을 망치거나 집을 엉망으로 만든다는 이유로 화가 난 집주인과 농부들이 설치한 덫이나 독극물에 목숨을 잃는 일도 허다해요. 하지만 인간 세상에서 아주 훌륭한 직업을 얻어 대접받는 라쿤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유명한 샌디에고 동물원에서는 라쿤들이 쥐같은 유해 설치류를 기가 막히게 잡아내면서 당당하게 해수 방역 전문가로 맹활약하고 있거든요. 학자들에 따르면 지난 80년 동안 라쿤 개체수가
인구가 가장 폭발적으로 늘어난 곳은 야생이 아니라 바로 인간들의 도심과 주택가라고 합니다. 놀라운 건 도시에 사는 라쿤들이 인간이 만든 복잡한 장애물들을 헤쳐나가면서 시골에 사는 라쿤들은 상상도 못할 특별한 스킬들을 마스터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이 스마트한 도시 라쿤들은 아무 데서나 잠을 자는 엄청난 적응력은 기본이고요. 유연한 손가락을 풀가동해 인간들의 쓰레기통을 따는 건 물론 차고와 건물 안으로 당당하게 침입하고 심지어 아파트 비상탈출구 사다리까지 능숙하게 타고 올라갑니다. 이쯤 되면 거의 야생동물이 아니라 도심 속 닌자 수준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 세계에서 라쿤에게 완전히 점령당한 도시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캐나다의 토론토인데요. 얼마나 라쿤이 판을 치는지 무려 세계 라쿤의 수도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오죽하면 토론토 시장이 직접 나와 라쿤들과의 공식적인 전쟁을 선포하며 이번 전쟁에서 인간에게 패배란 없다라며 전의를 불태웠을 정도죠. 라쿤이 다른 야생동물들보다 유독 세상에 많이 보이는 느낌 혹시 안 드셨나요? 그건 기분 탓이 아닙니다. 라쿤은 다른 동물들에 비해 번식 성공률이 무지막지하게 높은 동물이거든요. 1년에 딱 한 번 번식기를 가지지만 한 번 출산할 때 평균적으로 3-4마리의 새끼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 엄마 라쿤들이 성격이 급한 건지 아니면 느긋한 건지 꼭 출산 직전 마지막 순간까지 미루다가 새끼 낳을 보금자리를 찾는다는 점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엄마 라쿤들에게 인간들이 만든 도심 건축물은 그야말로 최고의 5성급 산부인과가 됩니다. 지붕 밑이나 다락방처럼 당장 몸을 숨기고 새끼를 안전하게 낳을 수 있는 꿀같은 공간들이 널려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귀여운 아기 라쿤들을 보겠다고 함부로 접근했다간 큰 코 다칩니다. 라쿤은 야생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지독한 모성애를 가졌거든요. 만약 누군가 아기 라쿤과 엄마를 강제로 떨어뜨리려고 한다? 그 순간 엄마 라쿤은 눈이 뒤집혀 주변의 온갖 가구나 지방 구조물을 처참하게 부숴버리는 엄청난 파괴력을 보여줍니다. 귀여운 외모에 천재적인 지능까지 가진 라쿤. 하지만 이 친구들에게 무턱대고 다가갔다간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라쿤은 야생에서 온갖 위험한 질병과 기생충을 옮기는 대표적인 숙주이기 때문인데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라쿤은 박쥐에 이어 광견병을 가장 많이 전파하는 야생동물 2위에 올라 있습니다. 소름 돋는 건 겉으로는 아무런 증상 없이 멀쩡해 보여도 몸속에 광견병 바이러스를 품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물론 미국에서 사람이 라쿤 때문에 광견병에 걸린 사례는 지난 10년간 단 2건에 불과할 정도로 드물긴 하지만 그래도 방심은 절대 금물입니다. 라쿤이 옮기는 더 무서운 기생충은 바로 라쿤 해충입니다. 이 기생충은 인간의 신경계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는데요. 주로 라쿤의 배설물에 오염된 흙이나 물건을 자신도 모르게 입에 넣었다가 감염되곤 합니다. 그 외에도 라쿤은 렙토스피라증이나 홍역 같은 치명적인 감염병들을 잔뜩 달고 살죠. 이번에는 귀여움이라면 어디에서도 빠지지 않는 친구 라쿤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어요. 귀여운 외모와 달리 병을 옮기기도 하고 인간 생활에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그래도 예쁘게 생긴 걸 이길 수는 없는지 요즘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로 함께하고 있고 라쿤 카페도 생긴 지 좀 되었죠. 하지만 분명히 아셔야 할 건 이 친구들은 야생동물이라는 거예요. 자연을 접하지 못하고 가둬서만 지내게 하면 정형행동을 보이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온갖 커뮤니티에 돌아다니는 너굴맨이 바로 라쿤인데 사실 라쿤은 너구리와 아무 관계도 없는 친구랍니다.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이 배운 계문강목 과속중에서 목단계로 가야 서로 만나니까요. 동물 친구들을 무척 좋아하는 정신이지만 라쿤과는 한 집에 같이 살고 싶지 않은 정신이는 다음 편에서 또 다른 동물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진짜 정말로 절실하게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